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연희 써니입니다. 국어국문학은 국어학이랑 국문학 두 가지 분야로 크게 나뉘는데요. 국어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어의 문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국어의 문법을 의문, 의미, 통사, 방언 여러 관점에서 우리 국어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국어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국문학은 크게 고전이랑 현대로 나뉘어요. 현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설이나 시 같은 것도 있고 작가론, 희곡론, 비평론 이런 것처럼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지 않은 그런 공부도 하게 될 거예요. 고전에는 고전 시가, 한문학, 구비문학 같은 것들도 배운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토리텔링이나 문학 콘텐츠를 연계해가지고 국어학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학문도 배우고 있어요. 졸업 후에는 작가, 출판사, 방송사 등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문학 콘텐츠랑 연계 전공을 해가지고 광고 기획이나 마케팅 쪽으로 종사를 할 수도 있고 교직 이수를 해서 국어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맞춤법을 틀리면 많이 불편한가요? 아니,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도 저랑 카톡할 때면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일이 그 맞춤법 검사를 하면서 카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지적을 하지도 않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살짝 편견이지 않을까. 근데 좀 대화, 되같이 기본적인 거를 틀리는 걸 보면은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근데 국어국문학과 학생들도 어문 규정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춤법 국문학과 학생들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벗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면 국어교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교원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교직 이수가 되는 학교라면 교직 이수자에 한해서 전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실 수 있어요. 교직 이수 규정은 학교마다 달라서 조금 말씀드리기 애매하긴 하지만 저희 학교 국어국문학과는 1학년이 마치고 나서 2명 정도를 선발해서 교직 이수 자격을 줍니다. 근데 교직 이수가 사실 희망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서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1학년 때는 비교적 학점 따기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부터 난 1학년 끝나고 나서 무조건 교직이수를 해야지 하는 의지를 갖고 들어오시면은 1학년 첫 시험부터 잘 준비를 해서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직이수를 못 하시더라도 TO가 조금 적은 편이긴 하지만 국어교육학과나 교육학과로 전과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하시면 졸업 후에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시면은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사의 꿈을 밟으시면 됩니다. 혹시 국어국문학과에서 국어교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싫어하는 분위기인가요? 이거는 각 학교랑 학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 학교 학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교직 이수자들이 국어교육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실습을 나가는데 실습이나 수업을 들을 때 그 학생들에 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좀 더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응원해주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자기소개 같은 거를 하는 학과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입학하자마자 난 국어교사 하러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국문학과 취업이 많이 어려운가요? 아니요. 국어국문학과가 순수학문이라는 특성상 앉아서 이렇게 시 쓰고 소설 쓰고 이런 정적인 직업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국어국문학과는 어느 직군에 취업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학과예요. 예를 들어서 출판사, 잡지사, 방송사 이런 데 취업을 할 수 있고 국어국문학과 전공인은 언어적 감각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나 문학 콘텐츠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광고 기획이나 마케팅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게임 같은 문화산업에 종사할 수도 있어요. 국어국문학과는 글쓰기 수업이 정말 많은가요? 아니요.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국어학도 배우기 때문에 모든 수업에서 창작을 하진 않지만 한두 과목 정도는 수필이나 시를 쓰는 수업이 있기는 해요. 대신에 과제가 레포트나 소논문, 감상문 이런 식으로 글로 쓰는 형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일 자체는 조금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매주 글쓰기 과제가 있는 수업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나 소설 같은 걸 창작하는 걸 좋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은 국어국문학과보다 문이
문예창작학과가 조금 더 적합하실 것 같아요. 국어국문학과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하나요? 이거는 저도 정말 책을 안 읽는 1인으로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전공 공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학과 특성상 소설이나 고전문학 같은 문학 작품을 교수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읽게 되기는 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수업 내용 이해도도 좀 다르기도 하고 뭐 과제 같은 걸 쓴 거를 보면은 확실히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기본적인 소양으로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좋지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점수가 높았다면 국어국문학과 공부도 수월할까요? 중고등학교 공부랑 국어국문학과 전공은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문법이나 뭐 문학, 비문학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다뤘다면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공부에서는 문학도 뭐 현대, 근대, 고전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필론이나 비평론, 뭐 작가 작품론 이런 것들은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 초면인데? 하는 그런 것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진학 후에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꼭 체감하실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가장 다른 점은 고등학교 때는 문학 작품을 배울 때 시어의 의미, 뭐 시인의 뭐 의도, 주제, 형식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 들어와서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을 했다가 교수님께 혼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학에 진학할 분들도 있고 바로 취업하실 분들도 있고 뭐 공부를 조금 더 하시겠다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제가 경험한 게 대학 생활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의 일부를 조금 공유해드렸을 뿐이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꼭 정답인 것도 아니고, 뭐 대학교 진학해서도 전공을 바꾸는 친구들은 수두룩 빽빽하고 자퇴를 하거나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보고 이건 뭔가 뭐 보편적인 기준에 안 맞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미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막막해 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럴 때 사회적 기준이나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급급하게 내 꿈을 선택하지 말고 진짜 천천히, 늦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든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파이팅!